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맞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제3보험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표준약관과 기출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공부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35점. 2020년은 표준약관 5문제를 35점 배점으로 묶어서 출제하였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죠. 10점. 2010년 기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2020년과 질문도 배점도 같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 기간은 약술로 직접 물을 수도 있고 보험금 계산 문제에서 작은 쟁점으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공식처럼 암기하면 좋습니다. 안 날부터 1개월, 지급 사유 없이 2년, 계약 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4.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건강진단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단서 조항은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여서 생략했습니다. 1번 항부터 쭉 회사가 나왔으니까 실제 보험 판매하는 설계사 분도 나오셔야죠. 5. 보험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 내용에 번호만 붙여봤습니다.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약관 조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다 못 외워서, 또 다 못 외우시면 보험 설계사의 고지 방해 등, 주관식 장점입니다. 단서 조항은 마찬가지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여서 생략했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회사 1개월 또는 2년, 3년 건강진단서 보험 설계사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2가지 경우를 기술하죠. 4점. 통신 판매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담 과정 전부를 녹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 전부 녹음해놓고 또 청약서 보내고 다시 회송을 받으면 업무도 중복이고 전화 판매 취지도 맞지 않잖아요. 이제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 서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키워드 보겠습니다. 계피수가 동일, 계피가 동일하고 법정 상속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급기일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예정일을 정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30영업일을 경과하여 지급 예정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6점. 2013년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배점 동일합니다. 보통 6점이면 1점씩 6개, 2점씩 3개 이렇다고 합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소송 제기, 수사기관의 조사, 분쟁 조정 신청,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6가지 쭉 봤는데 몇 개나 기억 남으세요? 저도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수분의 책을 3. 네, 합격 최종 병 4번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조항에 규정된 청구권 6가지와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기술하시오. 7점. 전형적인 암기 문제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6가지인데요. 제가 표준약관 원문으로 공부하는 이 5분 표준약관을 만든 계기가 된 문제입니다. 제가 보험금 소송할 때 소멸시효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사건 이후에도 법원은 여전히 소멸시효 적용하지만 감독기관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할까? 이런 모든 것보다 시험장에서 쓸 답안은 표준약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기간 3년입니다. 저도 2020년에는 다 못 외워서 일단 아는 것부터 쓰고 6가지 채웠는데요. 이번에 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개정판 준비하면서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려운 배상 책임 그만해요.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에 규정된 계약 취소 사유와 제척 기간을 기술하시오. 8점. 먼저 2015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계약 취소 사유를 모두 기술하시오. 2017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표준약관에서 적용되는 약관 조항을 기술하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 취소 사유와 제척 기간이라고 특정해서 묻고 있는데 결국 약관 내용을 쓰라는 문제로 2017년과 답안은 같습니다. 목차는 문제에서 찾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 제척 기간. 답안 보겠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 대리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변조, 암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척 기간,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 안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리진단, 진단서, 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진암. 5년 1개월입니다. 표준약관 약술 5문제 중에서 기존의 기출로 해서 3문제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A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5점.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답안 과정을 제시할 것. 계약 사항은 담보 내용을 보시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2개를 주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상해다. 그러면 일단 상해 사망에 해당되고 휴일 사망 같은 경우는 휴일 여부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질병 사망은 찾아볼 곳도 없이 면책이겠죠. 표준약관 제1조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사항입니다.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휴일상해 사망 특약의 보장은 사고 발생지 표준시를 적용한다. 이거는 2001년 보험업 감독규정 생세칙 개정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인 김미국과 박사랑은 베트남에 여행을 갔고 현지 기준 8월 9일 일요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이를 비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였다. 네, 보험사고는 일요일에 발생했고 남편이 부인을 찌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투신하였는데 그럼 실무에서는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은 유서를 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도 고민하지 말라고 이 유서를 주고 있습니다. 김민국과 박사랑은 후송되어 치료 중, 박사랑은 현지 기준 월요일 사망하고 김미국도 현지 기준 월요일 사망함. 자, 참고사항입니다. 김민국과 박사랑은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1명, 만 20세, 벌써 사망보험금 계산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대한민국과 베트남 시차는 2시간이다. 목차를 작게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5점이면 한 장 반을 써야 하는데요. 표준 약관 근거라고 했으니 판단 근거 하나, 보험금 산출 둘, 산출한 사망보험금 셋입니다. 목차만 다시 볼까요? 손해사정 시험이니까 손해사정 판단 근거 했고요. 담보 여부를 목차로 잡은 것은 이제 지문에서 담보 내용으로 보험 2개를 주고 있고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그 보상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지문에서 주어진 대로 담보 여부라고 하고 목차를 잡았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손해사정 판단 근거 김민국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사랑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지금 다만 예외 조항을 안 쓰시면 잔해에 대한 보험금 계산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휴일 상해 사망 특약의 보장은 사고 발생지 표준시를 적용함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답안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 그러잖아요. 답안도 풍부해주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제 휴일 상해 사망 보상 기준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찔린 날인지 사망한 날인지 헷갈리는데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의학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의도적인 생명 연장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담보 여부 보겠습니다. 김민국 면책, 박사랑 2억 원, 상해 사망 1억 원, 휴일 상해 사망 1억 원. 사망보험금 산출 김민국 0원, 박사랑 김민국 2억 원에 5분의 3, 1.5 가산, 면책, 자녀 2억 원, 8천만 원. 여기서 김민국은 0원이라고 안 쓰는 것보다는 산출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게 좋겠죠. 사망보험금 8천만 원입니다.